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평택 삼성반도체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좀 새로운 내용도 있을 거고요. 재미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즘 평택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도 문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4년 5년 전에는 이쪽에 투자를 많이 유치도 시켰고, 그리고 소개도 많이 했고, 저도 이 주변으로 땅을 사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고 보니까 정말로 두세 배, 세네 배는 올라요. 네, 이게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신도시 주변으로 보면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땅값이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로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곳은 평택시에서 동부에 위치해 있어요. 평택시 좀 그림을 좀 볼게요. 평택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평택시가 보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성이 있고요. 평택 위쪽으로 보면 오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화성과 접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당진과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충남하고. 근데 이 평택 삼성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있죠. 이 평택 고덕 신도시가 525만 평을 개발하는데 동부에 위치해 있어요. 동쪽에 약간 치우쳐 있고요. 이쪽에 서측이고, 여기가 보면은 평택 미군기지예요. 495만 평, 무려 엄청나죠. 495만 평의 미군 부대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뭐 도두리, 대추리, 함정리 해가지고 게이트가 5개의 게이트가 있는 이곳이 미군 부대가 들어온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미군 부대가 이 아래쪽 손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이 보면 고덕 신도시가 525만 평, 삼성반도체가 그 속에 120만 평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소사벌 쪽이라고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구단위 계획들이 평택에는요,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서 그냥 공사판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미분양 지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미분양 지역이라 되어 있는데, 평택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량에는 장사 없습니다. 물량이 하도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한 1000세대 가까이 미분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인구 유입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평택시가 30만에서 40만, 52만까지 지금 거의 돼 있는데, 이 인구가 향후에 70만, 80만, 120만까지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가능합니다. 평택 같으면 자족 도시거든요. 삼성전자 캠퍼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급적인 효과가요. 이 펩 공장 하나에 5,000명이 근무합니다. 근데 이게 15조 6천억 들여서 건설했고요. 2단계는 무려 30조를 들여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데 보면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요 펩 공장과 요 펩 공장 사이가 이게 20m가 안 됩니다. 그 20m 정도요.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가까이 다 붙여가지고요. 지상 상층 한 7, 8층으로 연결해 놨어요. 여기가 반도체 펩 공장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펩 공장이 4개가 들어오는데, 이제 2015년도에 5월인가요? 그때 기공식 한 이후에 이제 5년이 거의 돼 갑니다. 이제 반 흘렀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5년 동안을 공사장 인력 2만 명 이상이 계속 투입돼야 되고요. 정직원은 팩 공장 하나에 5,000명인데 이 공장 생기면 또 5,000명 들어오면 10,000명이죠. 그럼 지금까지 왜 신도시에 여기에 공실들이 많이 있느냐? 사실은 신도시에 공실이 없습니다. 신도시 바깥 지역에 공실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이 직원들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또 한 5,000명 들어오겠죠. 정직원만요. 그리고 공사장 인력은 2만 명 이상이 되고요. 그러면 3만 명 가까이가 이곳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도시가 미리 개발되기 전에 삼성이 이미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신도시가 구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1년 만에 이 앞쪽에 가보시면 평택에 한번 정말로 와보세요. 이 앞쪽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약 빌딩 하나에
4층짜리 점포형 빌딩이 20억에서 25억 하는데요. 그런 빌딩이 약 500개 가까이가 이곳에 앞쪽에 다 세워졌어요.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신도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파라곤이 되어 있고요. LG 자이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또 파밀리에, 신동아 파밀리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일풍경채, 신안 인서빌까지 이미 다 여기는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자이앤자이에 입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대강 로제비앙이라든지 리슈빌이라든지 파라곤 2차라든지 호반 서밋이라든지 이쪽에 다 돼 있어요. 이것도 그동안은 이게 미분양이었었거든요. 근데 12, 16, 4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사람들이 이곳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서 대제를 해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다 미분양 됐던 걸 싹 썰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에는 현재 미분양이 없습니다. 신도시 바깥 지역에 보면 이 동삭동 쪽에 가면은 동삭동 짜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요. 아직까지 다 해소가 안 됐어요. 이쪽에.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좀 미분양이 있는 거지 절대로 이 평택이 그렇게 물량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가지고 미분양이 생긴 거지 발전이 안 되고 인구 유입이 안 돼서 미분양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평택도 지금 쏟아지는 물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위주로 지금 피가 많이 붙어 있고요. LG자이 같으면 3억 5천, 34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1,050만원, 그러니까 3억 5천에 34평 아파트가 분양이 됐고, 파라곤 같으면 약 4억 원대, 평당 1,200 정도에 됐고요. 거의 다 인서빌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풍경채도 1,200 몇십만 원대에 다 분양이 돼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쪽의 지가는 어떻게 됐냐? 이 주변 지가를 보면요. 평택 고도가이시가 생겼거든요. 이 주변이 평당 뭐 고작 몇십만 원 하던 거였었거든요. 5년 전에 보면은 제가 이 주변을 막 엄청 돌아다닐 때 보면 이쪽이 계획관리거든요. 이쪽을 한번 좀 지적 편집도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예, 보시면은 요런 색깔, 흑 색깔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거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색깔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이렇게 농림지역 일부 있고 다 계획관리잖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바로 단지 안에. 그러니까 이런 쪽에 보면 이 계획관리 땅인데 이게 다 논이었었어요. 여기에 보면 다 논이었는데 지금 현재 6차선 도로로 되어 있죠. 네, 6차선 도로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곳에 평당가가요 1,000만 원이 넘어요. 현재 호가가 아니고요. 실거래가 1,500, 1,600, 1,300 거래된 걸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실제 한번 그 사이트에 보면 또 1,000만 원 이상 거래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요런 데는 거의 800, 600 이상 다 넘어가고요. IC 주변 도로가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들어서도 이쪽에서도 보면 300 이하가 없어요. 다 꼬불꼬불한 동네. 이 길이 3m 도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도 보면 실제 한번 볼게요. 로드뷰로. 이런데 가면 도로가 넓은 게 아니고요. 이런 3m 도로예요. 여기도. 예, 3m, 4m 도로거든요. 이게 마을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데도 이런 땅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땅들은 거의 300 이상입니다. 네, 이곳에 보면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다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땅들. 이렇게 정말로 변했던 도시가 이 삼성 바로 아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데 사실상 지금 한 300, 250 주고서 사갖고는 투자 수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재밌는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요. 그럼 신도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당연리라고 있고요. 두릉리가 있어요. 두릉리, 당연리 이 근처에 이 위쪽에 있는 땅들도 굉장히 비쌉니다. 평당 다 250만원, 300만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농림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농림지 같은 경우도 땅값이 지금 사실은 올랐어요. 이 농지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왜 이게 절대농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절대농지인데 이 절대농지가 어떻게 해서 이게 올랐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농지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보통 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이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평당가가 다 1,000만 원 가까이가 될 거예요. 다 비싸죠. 어쨌든 이 신도시에 있는 땅 자체는 특징은 굉장히 조성이 됐기 때문에 비쌉니다. 근데 신도시의 바깥에 있는 이런 농지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이면 옛날에 다 샀어요. 근데 지금 이런 땅들이 다 100만 원이 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예, 그래서
그럼 이런 땅에 뭘 할 수 있을까? 현재는 못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한번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신도시 바깥에 있는 이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농도도 있고요. 현재 이런 땅들은 농사밖에 못 집니다. 그런데 농사를 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농민이라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따 창고를 질 수도 있고 집도 질 수 있어요. 어떤 집? 농가주택입니다. 네, 농가주택 자격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도 3,700만원 이하가 돼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야 되고 집도 없어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는요. 이렇게 창고도 집니다. 이런 식으로 창고도 짓고요. 집도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 농가주택이거든요. 따져보면 이런 것도 다 대지예요.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예, 여기 사실은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인데 집도 짓고 창고도 짓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런 사람들 자격이 되고 혜택이 되는 사람들은 굳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신도시에는 엄청난 뭐 국제 교류단지도 잡혀 있고 이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잡혀 있거든요. 이곳에 평당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땅을 소유하면서 살 것바에는 여기 몇십만 원이라면 이곳에 사겠죠. 대신 이곳에서 신도시 다 누릴 수 있어요.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도시에 들어가서 상업적인 활동이라든지 놀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지 다 하고 자면 신도시 바깥에 나와서 자면 되죠. 그럼 이쪽의 땅은 값이 싸다면 굳이 신도시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도시에 바짝 붙어 있는 땅이 수요가 그래도 있는 겁니다. 농업인이어야 되고 농업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땅을 찾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평택 고덕신도시 주변의 땅들은 계획관리라든지 이런 쪽은 평당 250, 300 가까이 가고요. 이 방충리 쪽에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농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그리고 여기 보면요. 참 재미난 게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여기가 농로거든요. 농로인데 한번 로드뷰를 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농로인데 여기 농수로입니다. 모내기 할 때쯤 되면 이곳에 물을 흘려갔고요. 이 논에 다 물이 공급이 돼요. 양쪽으로. 여기 중간에 농로에 뭐가 뚫리냐면요. 농로 중앙을 다 깼어요. 여기를. 그라인더로 중간을 쫙 뚫어가지고서 이곳에 상수도가 묻혔더라고요.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농로가 있어서 물이 여기서 공급이 되는데 이게 왜 상수도가 뚫렸을까요? 이 상수도가 여만이 아니고요. 이 앞쪽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농로 있는 쪽이 다 이쪽에 상수도가 뚫렸어요. 이렇게 상수도가. 그러면 여기에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없거든요. 근데 왜 상수도가 여기 놓아졌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쭤봤더니 아 이게 신도시 근처는 향후에 다 밀려서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농로에 농수로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상수도가 깔렸다는 것은 제가 평택 군뱅이 마을 이쪽에 농사들을 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관정을 해가지고 50m 바닥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이곳에 이렇게 이런 데 있죠. 다 뚫었어요. 그래서 상수도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참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 상수도가 뚫린다는 것은 결국은 향후에 보면 이 신도시에서 밀려가 가지고서 이런 쪽이 주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합니다. 네, 신도시를 연구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신도시에 밀려서 이게 절대농지가 다 지금 훼손이 많이 됐어요. 이곳에도 논이었는데 복토를 해가지고 성토에서 다 밭으로 만들고 가순으로 만들고 아니면 여기 보면 다양하게 지금 막 지도에서는 안 났지만 실제 많이 팔려가지고 성토하고 창고 짓고 이러다 보면 절대농지의 가치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이 마을과 붙어가지고 거의 불악을 형성해서 칠악지구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주변에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유심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거나 산업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 주변에 바짝 붙어 있는 절대농지, 진흥구역도 길만 확보가 되어 있다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